출발할게요. 오늘은 3호선 안국역에 왔습니다. 1번 출구로 나가서 2번 출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 되면 오래된 숲과 절을 찾는데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지하철만 타도 한국의 가을 풍경과 풍성한 한국 문화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북촌으로 갑니다. 요 몇 년 사이 새로운 공간들도 속속 생겨났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다이소를 지나 1번 출구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열린 송현 녹지광장까지 걸어가 사이길로 들어갈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한복을 입고 놀러온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요즘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 내릴 때 한번 놀랐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가을을 충분히 즐기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북촌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찾는 가을 명소인데요. 오늘도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감고단길 끝에 다다르면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주세요. 정독도서관을 좌측에 두고 걸으시면 됩니다. 북촌 마을 안내소라고 적힌 건물을 찾으실 거예요. 바로 북촌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서울교육박물관까지 열려있는 넓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모습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서울시는 북촌을 안내할 공간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담장을 허물고 이곳에 작은 공간을 신설했습니다. 광장 형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었고 관광객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안내소가 생겼습니다. 저도 북촌마을 안내소에 먼저 들렀습니다. 지도도 제공해주고 해설사분이 계셔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주요 관광지 경로를 설명해 주신답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계단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서울교육박물관이 한눈에 보이네요. 우측에 바로 화장실이 보이고 시민분들이 앉거나 산책도 하시며 자유롭게 공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휴관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북촌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하고 발길을 옮겼답니다. 계단을 내려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작은 골목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3년 전 개관한 따끈한 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지문화체험센터입니다. 새 건물답지 않게 건물도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고 소담하고 순수하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구경하고 구매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상품과 전시 모두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한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빛과 종이 사이의 관계, 일상에서의 조각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공간 가운데 있는 진열대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한지로 만든 함 종류, 생산지를 알 수 있는 한지 샘플, 그리고 한지가 담겨있는 지류함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엽서와 스티커 등 소품류가 있었고 벽 쪽에는 정말 아름다운 무늬의 한지들이 걸려있어 눈길을 빼앗습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염색된 한지들은 전통 한지를 넘어선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걸려있는 한지는 구매가 가능한데요. 실제 외국인들이 감탄을 하며 구매 중이었답니다. 이 건물은 지하 공간도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보통 행사나 체험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행사가 없어 아래층에 있는 많은 종이들을 좀 더 편히 구경했습니다. 염색 후 손으로 짜서 만든 한지라는데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벽에는 전국에서 한지를 제작하는 공방이 표현되어 한지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처럼 샘플북도 있어 각 공방별로 제작하는 한지 종류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지문화센터를 나와 한옥들을 둘러볼 거예요. 그중 처음으로 가볼 곳은 백병원 설립자 백인재의 가옥입니다. 북촌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근대식 한옥이니 골목으로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북촌에는 공공한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둘러보고 대관할 수 있도록 개방된 한옥들인데요. 서울시가 근대 한옥을 매입해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온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인제 가옥도 그중 하나고요.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대문을 바라보면 높이와 웅장함에 놀라곤 합니다. 자, 계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문 담장 쪽에는 백인제 가옥에 대한 전시가 진행 중이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기와지붕 아래 붉은 벽돌의 담장이 이색적인데요. 근대 한옥인 만큼 근대적 변화를 수용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한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랑채가 보입니다. 유리 창문으로 견문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텐마루까지 실내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요즘 주택에서 볼만한 넓은 잔디마당을 품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창문으로 주변 녹음이 보이는 모습은 참 청량하네요. 방에는 일본의 다다미가, 대청마루나 복도에는 장마루가 깔려 있고요. 우리의 전통과 근대화의 재료들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백인제 가옥은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한옥으로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적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곳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네요. 이 가옥은 1913년 지어진 건물로 당시 친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한성은행 전무 한상용이 민가 12채를 사들여 907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사용했습니다. 1944년부터 백인제 가족이 거주했고요. 이어지는 공간은 안재인데요. 정면으로 도착하면 흔치 않은 2층의 한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통 한옥과 다른 부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니 찾아보며 재미를 느껴보세요. 지금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한옥이라고 느껴집니다. 서울시도 근대 한옥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1977년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백인제 가옥을 나와 큰 길가로 내려옵니다. 북촌은 곳곳에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간판이 달린 한옥들도 있으니 여유롭게 걸으며 찾아보세요. 다시 큰 길가로 나와 왼쪽 방향, 방위상으로는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건물에 오설록 글자가 보입니다. 한옥 양식의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에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보니 유리 너머 상품들이 잘 보이고 한옥 속의 상품들에서는 한국의 미가 직접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큰 효과를 줄 만한 공간입니다. 앞쪽 한옥 공간 뒤로는 3층의 양옥 건물 2동이 있는데요. 모든 길목의 풍경이 아름다워 화장품보다 공간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린답니다. 바로 뒤편 건물은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2층으로 올라가 상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설화수 제품 발라보았는데요.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인삼의 향과 촉촉함이 너무 좋게 느껴졌답니다. 3층에는 작은 응접실이 있었고 몇 팀이 자유롭게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멋진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경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요. 가장 뒤편 오설록 카페라도 연결되는 마당입니다. 카페로 입장하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음 공간도 있으니 취향 찾으셔서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카페 내부에도 아름다운 정원이 배경으로 있으니 차 마시기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날씨가 좋다면 야외에서 북촌 구경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숨은 정원과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정원의 경치도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다음으로는 길 건너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또 다른 한옥으로 가봅니다. 설화수 앞에서 길을 건넌 후 2번째 나오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북촌의 전시 공간인 북촌 한옥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한옥인 이곳은 북촌에서 보기 드문 120평 규모의 꽤 넓은 한옥으로 예술가분들, 시민분들의 전시를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한옥에 대한 영상이 상영 중이었고 벽에는 관련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 대신 창을 낸 부분을 통해 멋진 기와가 한눈에 들어오고
고도가 높은 만큼 아래로 마을의 전경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정원이 있는데 잘 가꾸고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저도 오늘 방문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잠시 앉아 하늘도 보고 마루의 평온함도 느끼다 갔습니다. 자, 문을 나와 오던 길로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사지 한옥들이 보이고 끝에 다다르면 오른쪽으로 다시 안국역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이 보입니다. 낮은 건물이 양측에 줄지어 있는 이 길은 언제 와도 아늑한데요. 내려가다 한옥역사관도 잠시 들렀는데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는 점심시간이니 들릴 때 피해주세요. 길에는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부터 오래된 미용실과 분식집, 조금 바뀐 듯한 오래된 사진관 등이 보입니다. 그 사이 배령 가옥이 있습니다. 1936년경 지어진 도시형 한옥으로 기역자형 안채와 니은자형 바깥채가 서로 마주보며 미음자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옥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보면 그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안채 의자에 앉아 공간을 오롯이 느껴보았습니다. 자, 다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세요. 외국인도 구경하는 꽃집, 오래된 세탁소, 여전히 줄 서는 빵집을 지나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북촌의 의미를 전하고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북촌문화센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가깝고 공간도 꽤 넓어 전시나 프로그램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쉬어가는 장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북촌문화센터는 1921년 지어진 등록문화재로 구민영기 가옥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인인 유진경 가옥으로 고증이 진행되고 있어요. 뒷 행당체는 전시가 진행 중이고 사당이었던 공간을 개보수한 정자도 뒤편에 마련되어 있어요. 정자 뒤쪽 제일 안쪽에 위치한 별당은 주민들의 모임과 사랑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저도 마루에 앉아 시간을 좀 보내다 왔습니다. 처마 사이 공간, 바닥에 비추는 햇빛조차 아름다워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가며 안채를 자세히 둘러볼게요. 안채에서는 보통 전통문화 강좌가 개최됩니다. 안채 깊숙이도 들여다보세요. 뒷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경도 서울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한 뒷마당의 풍경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곳곳에 마루에 앉아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소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내려오던 길로 쭉 대로까지 내려오면 오늘의 여정은 끝입니다. 대로변에도 은행나무가 참 많으니 가을 절정에 방문하시면 노란빛으로 물든 거리도 꼭 즐기다 가세요. 저도 이제 돌아갈게요. 또 만나요.